안녕하세요, 주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커뮤니티에도 밝혔듯이 토익 시험이 밀렸잖아요. 3월 29일 시험이 치러질지 아닐지도 확실치 못한 상황에서 시험을 치시는 분들의 시험 기간이 늘어나게 됐죠. 오늘부터 한 3주 정도 늘어나게 됐는데, 이 3주라는 시간 또는 그보다 더 뒤에 시험을 보실 분들이 꼭 생각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성적이 분명히 오를 만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말해보려고 합니다. 토익 공부를 하는데 막 10권 가까이 책을 봤었고,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 성적이 안 올랐던 사람이 한 2주 공부를 해서 앞자리 점수가 바뀌었던 이유가 있는데,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5가지로 추려서 왔습니다. 단순히 문제풀이를 많이 하시고 책만 많이 보시는 양치기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했을 때 마음이 공허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니까 인트로 보고 오시죠. 오늘은 3월 8일인데요. 오늘부터 한 3주 정도 남았죠. 이 시간 동안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성적이 오를까? 어떤 문법을 공부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, 사람마다 또 아는 게 다 다르잖아요. 무조건 이걸 보면은 무조건 점수가 오른다 라기보다는 현재 내 상태에서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보면은 점수가 분명히 오를 수 있다라는 영상이니까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분명히 점수가 오를 겁니다. 토익 시험의 목표가 700~800점 이상이신 분들에 분명히 해당되는 거고, 점수가 낮을수록 분명히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토익 시험을 치시는데 또는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는데 심적인 불안감이 분명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이야기를 우선 하자면은, 토익 공부를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을 당시에 제 주변에 있던 분들이 저희 하는 말이, 토익 점수는 문제집 몇 권 풀면은 다 점수 다 나온다 라고 했어요. 그 말만 믿고 문제집을 정말 여러 권을 풀었는데 점수가 안 나오고 문제를 풀 때마다 불안했죠. 저는 두 번째 시험일 때 오히려 첫 번째 시험부터 점수가 떨어졌었어요. 시험을 치고 나왔을 때에도 이번 시험 망했다, 제 시험을 쳐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고, 그 당시에 문제집을 정말 열심히 풀었는데도 점수가 안 올라서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.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은 다른 사설 문제집만 거의 7권, 8권을 풀었던 것 같아요. 그런 상태였는데 기출 문제집을 보면서 제 성적의 변화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지 점수가 오른다는 걸 그때 깨달았고, 그렇게 시도해봤을 때 제 점수가 확실히 뛰었다는 걸 점수로 알려드렸었는데, 일단 여러분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단순히 문제집을 많이 풀면 안 되시고요.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, 그러니까 내가 책을 많이 봤다고 해서 성적이 오를 거야 라는 기대감도 가지시면 안 됩니다. 그 반예로는 제 영상 중에 기출 문제집 한 권만 풀었던 그런 분들도 고득점을 받았죠. 저는 거의 3달 넘게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800점을 넘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, 한 2주 공부했는데 890점을 받고 했던 분들도 계시잖아요. 그 기간과 공부 양과 점수는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면은 공부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내 점수는 비약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험이 며칠 남았던 간에 여러분의 점수가 비약적으로 뛸 수 있게 생각하고 공부하셨으면 좋을 만한 방법 5가지를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부터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거죠. 내 상태 점검입니다. 내 점수가 몇 점이고 나는 몇 점을 원하고 내가 부족한 게 뭐고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직 시험을 쳐보시지 않으셨다면 진짜 실제 시험처럼 딱 120분 동안은 시험을 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험을 치는데 가격이 비싸고 지금은 시험을 치고 싶다고 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잖아요. 정말 주변으로부터 방해받을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스스로 한번 시험을 쳐보시든지, 아니면은 내가 기존에 점수가 있으시다면은 내가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걸 잘하는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한창 공부를 할 때 제 점수가 안 올랐던 비결은 문제량만 많이 풀면 점수가 오를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과 단순히 문제풀이만 열심히 했던 그런 문제풀이 습관 때문에 저는 점수가 안 올랐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. 아무리 문제를 풀어도 독해력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종이만 낭비하고 펜만 낭비하는 그런 시간을 전 보냈었기 때문에 점수가 안 올랐던 거고요. 정말 중요한 거는 독해력이고 듣고자 하는 능력이고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인데, 그것보다는 단순히 문제만 많이 풀었다, 문제풀이만 많이 했다라는 게 제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. 나의 문제점이 뭔지 스스로 한 번쯤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가, 기출문제집이 정말 중요하죠. 저는 기출문제집을 2019년도 3월 달에 알았는데, 시험장에 가서 기출문제집에 대한 팸플렛을 보고 그날 시험을 보고 서점에 가서 기출문제집을 처음으로 봤는데, 이미 풀고 있던 문제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집 다 풀고 기출문제집을 봤었어요. 커뮤니티 같은 거에서도 그랬고, 생각보다 다른 사설 문제집을 많이 풀고 계시더라고요. 그 사설 문제집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우리는 ETS에서 시험이 나오는 시험 문제를 가지고 성적이 나오는데, 단지 토익 문제라는 공통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로 ETS 시험을 잘 보겠다라는 건 뭔가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도구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사설 문제집들이
시험에 반영돼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,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한 신화공 토익 같은 경우에도 기출문제집에 있던 문제를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게 영향가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, 우리가 중요한 거는 ETS 시험인데 다른 사설 문제집을 가지고 이 시험을 잘 봐야지 라고 생각하셨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ETS 문제집은 쉽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, 문제가 쉬운 거는 억지로 이상한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상한 문법,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 나오지 않는 문법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 문제집들도 있죠. 다른 사설 문제집에 비해서 ETS 문제가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, 사설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실제 ETS 시험 또는 그보다 더 난이도가 어렵게 돼서 나오는데, 공부를 어렵게 해서 시험을 봤을 때 좋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고, 일반적인 학문을 하는 데는 그 말이 맞습니다. 우리가 푸는 건 문제은행이고 매달 2번의 시험에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지도 않고 어떤 심오한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빠른 시간 내에 시험 점수를 올리고 싶으시다면 기출문제집을 많이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. ETS 문제집을 잘 풀어서 성적이 잘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. 사설 문제집을 잘 푼다고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, 사설 문제집을 잘 풀고도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능을 공부할 때도 수능 기출문제집을 먼저 푸는 것처럼 ETS 시험을 볼 때에도 기출문제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, 어떤 류의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, 어떤 걸 보고 어떤 답을 찍는 건지, 문제풀이 논리를 기출문제집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문제의 형태와 문제풀이 방식은 똑같은데 문제의 테마가 바뀌는 거죠. 그런 논리를 기출문제집으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. 그리고 기출문제집을 푸는 순서는 따로 없지만,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는 게 가장 최근에 출시된 책부터 푸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, 기출문제집 한 권을 다 떼서 너무 기억이 난다 하시면은 그 전년도 거 푸시는 거고, 또 다 기억이 난다 하면 그 전년도도 푸시는 거예요. 제가 알려드린 책이 정말 많지만, 기출집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, 2018년도, 2017년도에 나온 책들이 있죠. 그런 책들 먼저 푸신 다음에 이제 다른 사설 문제집을 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아마 그 세 권만 제대로 푸신다 하시면은 다른 사설 문제집 굳이 안 푸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아마 그때 되면 토익 점수가 이미 많이 올라져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정확도입니다. 문제풀이 정확도가 정말 중요하죠. 토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잖아요. 남들이 다 틀린 문제를 틀린다고 했을 때에는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지만, 남들이 맞는 문제를 틀렸을 때에는 타격이 크다고 해요.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, LC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문제를 다시 풀 수가 없으니까 배제해 두고, RC 같은 경우에는 101번부터 200번까지 그 문제 중에서 앞부분에 있던 문제는 다 똑같이 풀겠죠. 근데 어떤 분들은 뒤에서부터 푸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 이거 문제풀이 순서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방법대로 하시는 게 좋은데, 저는 그냥 앞에서부터 푸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뒤에서부터 한번 풀어봤는데 진짜 쉬웠던 문법 문제도 틀려본 경험이 있거든요. 저는 그냥 앞에서부터 빨리 풀 거는 빨리 풀고 넘어가고, 남은 시간 동안 독해를 열심히 해서 문제를 풀자라는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RC 같은 경우에는 그 제한된 시간 내에 100문제를 푸는 걸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. 물론 저도 정말 힘들어 했습니다. 문제풀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문제를 푸는 게 시간 때문에 빨리 풀어서 틀리는 건지, 아니면 내가 실력이 없어서 틀리는 건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한된 시간을 재지 않고 100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 쉬고 풀었을 때 내가 과연 몇 개를 맞을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데, 저는 처음에 이걸 했을 때 찍는 거 포함해서 맞았던 개수와 시간을 재지 않고 문제를 풀어도 맞았던 개수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. 그만큼 제가 문제풀이를 대충 하고 있었다는 거죠. 이걸 안 해보셨다면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의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시간 때문인지 아니면 내 실력이 없는 건지를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내 목표 점수가 RC 점수 기준으로 350점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버릴 건 버리고요. 연계형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렬로 줄 세운다고 해도 최소 10문제 가까이는 맞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25문제를 제외하고 75문제만 제대로 푼다고 해도 350점은 넘게 나오죠. 물론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 틀릴 수 있겠지만, 그런 거는 남을 찍는 거에서 보충한다고 생각을 하고, 내 점수 목표가 700점만 넘어도 된다 하시면은 진짜 연계형 지문 다 버리고 하셔도 되고요. 800점을 넘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계형 지문 중에서 한 2개만 버린다 생각을 하시고 다 맞는 쪽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문제를 푸는 게 대충 읽어서 푸는 건지 아니면 난 정확히 읽고 푸는 건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대충 읽고 푸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저도 그랬고요. 문제를 진짜 읽고 다 푸는 건지 아니고 그냥 내 감으로 푸는 건지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험에서 특히 저는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, 제 정확도가 높아졌을 때에는
이전 문제들이 걱정되지 않았었어요. 근데 정확도가 높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문제를 풀고 지나가는데 아까 그 문제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그런 생각들 때문에 다음 문제를 풀 때 영향을 주더라고요. 내가 푼 문제는 다 맞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고 문제를 푸는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는 점수를 받는 게 중요하지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. 물론 모든 문제 다 풀면은 그만큼 점수를 받는 게 높아질 수 있겠지만 내가 풀었던 문제도 틀리면서 모든 문제를 다 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공부를 하실 때 또는 지금 문제 풀이를 하고 계신다면은 한번 좀 정확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확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는 문제 풀이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문제를 한 해를 풀더라도 힌트를 잘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새로운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건 할 수 있거든요. 기존에 내가 풀었던 문제 또는 내가 풀지 않았던 기출 문제를 이용해서 한 번쯤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제대로 읽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여러분의 점수를 더 빨리 올 수 있는 방법이지, 내 실력이 부족한데 다 읽으려고 하다가 그 부담감들 때문에 내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불상사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시간이죠. 시간이 정말 많이 부족하시죠. 저도 많이 그랬었고, 점수대가 낮은 분들일수록 시간 부족은 되게 많이 클 것 같아요. 시간 부족에 대한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. 첫 번째가 영어 읽는 거를 부담스러워 하세요. 제가 만들었던 영상 중에 실질 문맹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. 사람은 글을 읽을 수 있는데 그 뜻을 해석할 수 없는, 그러니까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단계가 이제 실질 문맹이라 하는데, 영어도 마찬가지죠. 토익 지문을 읽었는데 내가 읽고 있는 게 뭐지?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실질 문맹인 것 같아요. 저도 그랬었고요. 근데 이거에 대한 해법도 되게 간단한 게 그냥 많이 읽으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독해를 많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. 일단 내가 읽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반복해서 읽기 때문입니다. 어떠한 지문이든 어떤 문제든 한 번 보고 이해를 해서 정답을 체크하면 좋지만 제대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두 번, 세 번, 네 번 보는 거예요. 시간이 많을 때에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시간이 점점 줄어들잖아요. 어떤 지문을 봤는데 막히게 되면은 두 번, 세 번, 네 번 보겠죠. 시간 줄어드는 게 점점점 더 느껴지고 급한 마음에 이해는 더 안 되고 문제를 제한 시간 내에 다 못 푸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, 여러분들이 계속 읽음으로써 영어 읽기를 더 편안하게 읽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, 그렇게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줄어듭니다. 이전에 말씀해드렸던 정확도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한 번 또는 두 번만 보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실 거예요. 문제량을 많이 푼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만 가지면 되는 거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읽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, 문제를 굳이 안 푸셔도 되니까 파트 7 문제나 아니면 제가 추천해드린 독해책으로 독해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문제를 아무리 풀어도 내 정답률이 올라가지 않고 공허한 느낌을 가지셨다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도 문제집 많이 풀었을 때 그 공허함은 잃을 수가 없는데, 문제를 많이 풀어서 뭐 그 공허함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읽고 한 번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내 능력을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, 그렇게 됐을 때에는 공허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. 많이 읽고 제대로 읽는, 그리고 문제 한 방에 푸는, 정답률이 올라갔을 때에는 그때부터 시간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점검인데요. 이 점검은 3일 전에 하시는 겁니다. 시험 공부를 하시는 기간이 있고, 시험 3일 전부터는 여러분들이 틀렸던 문제를 다 모아서 그것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. 3일 전인데 시험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또 새로운 문제 풀어서 틀려가지고 뭔가 타격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. 저는 아예 새로운 문제는 다 버려두고 이때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서 내가 틀렸던 문제 또는 내가 애매하게 풀었던 문제들을 다 봤었어요. 3일 정도 보니까 확실하게 내가 왜 틀렸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. 그리고 사람은 한 번에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. 그래서 저는 반복의 미학을 정말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인데, 3일 연달아 보니까 대충 내가 문제점이 뭔지 파악도 되고, 시험에 이런 비슷한 유의 문제가 나왔을 때 좀 주의를 해야지 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시험 전 한 며칠 전부터 스스로 정하셔서 그때 동안은 여러분들이 틀렸던 문제를 많이 푸셨으면 좋겠습니다.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어서 뭔가 더 많이 노출을 하는 게 내가 경험치가 쌓이는 것 같지만, 토익은 남들이 맞는 다 많은 문제를 맞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. 내가 실수로 틀리는 문제가 남들이 많이 맞았을 때 또 타격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. 최대한 나는 틀리는 문제가 없는 쪽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틀리는 걸 메꾸는 쪽으로 공부 방향을 잡으시고 내 부족한 점을 꼭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것만 해도 아마 여러분의 점수가 몇십 점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나름 꿀팁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렸는데, 제가 뭐 영어를 알려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아직 그 정도의 실력은 아닌 것 같고요. 공부 방향을 좀 잡으실 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잡으시면은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만의 방법을 또 알려드렸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세요. 그럼 성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는 주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